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폭 삭감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새만금 관련 예산이 여야 협상에서 3천억 원 증액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새만금 예산은 각 부처 반영액의 70%가량인 6천여억 원 복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총선 선거구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이 가장 많은 익산갑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익산 실리콘밸리 조성과 익산 군산 통합, 청년 아파트 만원 공급 등을 내세우며 이슈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산림청 장자동 땅을 다른 땅과 교환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공유지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을 들여 건축물을 보상해야 해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소유주인 산림청은 단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국세청도 사업자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국유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총선 선거구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이 가장 많은 익산갑의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하겠다며 익산 실리콘밸리 조성과 익산 군산 통합, 청년 아파트 만원 공급 등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며 이슈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 27만 명 선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간 익산. 지방 소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내년 춘선에서 익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익산갑 총선 주자들의 대응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는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5, 10, 5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IT 관련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차량으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제2혁신도시를 구축하고 기차로 50분 안에 수도권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익산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익산에서 창업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 지구를 조성해 젊은 청년들이 플랫폼을 치대로 활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시 통합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상진 예비후보는 철도 인프라를 지닌 익산과 항구 및 공항 인프라를 보유한 군산을 통합해 물류 전진기지로 만들어 인구 100만 도시로 비상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곳은 규모가 비슷한 데다 정서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산업 기반이 서로 달라 상생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군산 통합으로 100만 도시 완성합시다. 철도, 항만, 공항의 트라이포트를 갖춘 교통 인프라는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 인천 이남 서해안 거점 도시로 통합시를 이끌어갈 강력한 무기입니다. 통합 규모를 더욱 확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민주당 성기청 예비후보는 익산과 군산을 넘어 전주와 완주까지 묶는 메가시티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지역별 장점을 살려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전주 1위 군산, 새만금까지 포함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까지 가면 정치나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내지는 그 역할을 나눠서 만경강을 살리는 다 그거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갖고 좀 진행하다 보면 진보당 정권위 예비후보는 청년이 찾아오는 익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한 먹거리 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폐석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문화거점 조성, 청년 만원 아파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폐석산을 미디어 아트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가 수당을 도입하고 청년 아파트 1만 원 공급으로 익산을 청년이 모이는 청년 예술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익산. 총선 주자마다 유권자 표심 공약을 위해 각종 공약을 내놓는 등 이슈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최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군산 총선은 경선이 본선과도 같지만 토론회는 본선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방식은 후보 간 협의해 결정하고 군산의 경제와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분야별로 주 1회씩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장경호 익산시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장 의원의 징계를 논의한 윤리심판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는 20일 새만금 관련 예산 3천억 원을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보다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 6,39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시가 제출한 1조 6,445억 원보다 0.33% 줄어든 1조 6,390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50건에 29억 6,500만 원을, 예결위는 8건에 25억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내부 유보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된 가운데 익산시 내년 예산은 1조 7,48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 내년 예산은 일반 회계 1조 6,101억 6,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8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93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이종현 의원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을, 조남석 의원은 농촌학교 지원 필요성을, 한동현 의원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김순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의 내년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김충영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예산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5년 만에 결국 좌초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제까지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출자금 370억 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격 업체로 최종 통보됐습니다.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국비 200억 원에 대해 반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천 톤 중 8, 9만여 톤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또 나머지 12만여 톤은 내년 6월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기존 오염도 조사에 따라 오염 폐기물 굴착 및 이적 처리, 비오염 폐기물 토양 재매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 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제안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오늘 조남석 의원은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립치유해숲 진입로 부지 매입에 대해 대체 부지를 구할 수 없고 매입 이후 익산시 자산 가치로 충분하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제기돼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7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립치유해숲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10억 원을 들여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을 보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 땅이지만 관리소홀로 불법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바다와 해안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장자도. 연결도로가 생긴 이후 해안가를 따라 2,200여 제곱미터 땅에 빼곡히 불법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우후죽순 생긴 불법 무허가 건물은 12동.
이 땅은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 소유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림청은 불법 점유한 국유지를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역시 불법 사업자인 것을 알고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권한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데다 군산시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채로 산림청과 토지를 맞바꾸고 10억 원을 들여 철거와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나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문제는 불법 건축물의 철거는 물론 보상비까지 세금으로 지급할 경우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국유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호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극적인 산림청과 세무서, 군산시의 관리 소홀이 불법을 키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임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외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익산시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정 단체에 과도하게 편성된 지방 보조금을 삭감하려 하자 단체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 생중계에서 송출된 예산 심의 과정 외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외부 압박과 익산시의 조장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군산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오늘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최근 3년 동안 1,191건에 대해 947억여 원의 지방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 보조와 선심성 예산인 경우가 많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위원회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중국 청소년 관광객 10,000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은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중국 섬서성 25개 여행사의 35명 대표단과 2024년 중국 청소년 관광객 10,000명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교육, 지역 관광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김제 유경오리 농장에서 AI H5가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익산 함여릅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현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한 21건 가운데 도내에서는 17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는 이처럼 도내에 AI가 확산되는 이유는 겨울 철새가 전북에 집중 서식하면서 가금 농장에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49억 원에서 올해 6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건강검진센터의 신체검사 통보서나 대학 합격 확인 문자인 것처럼 접속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는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어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은 군산의 오존 생성 환경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군산의 오존 생성 기여율 50% 이상 미치는 화학종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프로필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가솔린 배기와 펄프, 산업공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어하는 것이 군산의 오존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추락하던 F-16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구한 해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매튜 씨 겟키 단장은 지난 18일 군산 해경에 방문해 한미 간 공고한 공조를 통해 조종사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8시 43분쯤 서해상에서 추락한 F-16 전투기의 조종사 1명을 함정을 급파해 구조했습니다. 도내에서 주거 빈곤에 허덕이는 아동 가구를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실태 조사와 연구, 연도별 사업과 재원 조달, 운용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아동 가구를 발굴해 임차료와 임차 보증금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고등학교가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학부모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에코시티 이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8.2%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고는 이전 절차를 마치면 오는 2028년 3월쯤 전주 에코시티에서 개교하게 됩니다. 정읍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19일 오후 5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극단적인 혐오 정치와 대결 정치를 부추겨 정쟁을 반복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기득권 대결 청산과 국민통합 정치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등 도내 11개 시군이 받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성과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낸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집행 실적까지 최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 지난 10월 기준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가량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청년시청에서 매달 한 차례씩 박람회를 진행한 결과 1,400명의 구직자가 참가했습니다. 이 중 18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취업 박람회에서는 대기업과 공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참여해 구직자와 취업 준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군산항의 올해 자동차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군산항을 통해 수출길에 오른 자동차 수는 39만 3,459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31만 5,651대를 넘고 자동차를 취급한 1997년 이후 26년 만에 40만 대 돌파도 관측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급상승한 데는 국내외 자동차 전용선 부족 등으로 환적차가 대폭 군산항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새만금 공항은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시민단체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어제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회장이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새만금 공항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양경숙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은 정부의 예산 유예를 현실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김 회장은 새만금 공항이 필요 없다는 발언의 근거와 이유를 도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은행은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동행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행적금 출시 첫날 전북은행을 방문해 1호로 가입했습니다. 동행적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최고 연 5.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소상공인연합회 목민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전국 최대 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익산사랑 상품권 다이로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북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원, 자원 경영, 기술 보급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센터는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7천만 원을 논콩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업인 전문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이통장연합회가 구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이통장님들의 단합과 화합은 물론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직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소재 월명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작은 마음을 모아 큰 사랑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바자회 수익금 및 성금 약 4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월명동 특화사업 및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출발해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권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